고혈압 심장질환 식이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과 심장질환은 책 같은 데 보면 따로 구분해 놓기도 하는데 사실 이 두 개는 연관점이 많아서 묶어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고혈압 걸려 있는 사람이 심장질환 앓을 확률 높고 심장질환 앓고 있는 사람이 고혈압 걸릴 확률도 높습니다. 먼저 제한해야 될 거 보겠습니다. 염분을 제한해야 됩니다. 염분은 어떤 성질이 있는가? 수분을 머금고 있는 성질이 있다고 했단 말이죠. 수분을 머금고 있는 성질이 있으면 혈액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혈액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의 부담도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염분을 제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열량을 제한해야 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의 위험 요인이 비만입니다. 비만을 막기 위해서는 열량을 제한해야 되는데 열량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가? 지방과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지방과 탄수화물. 그리고 세 번째, 자극적인 식사를 제한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극적인 식사, 자극적인 시기가 뭐가 있는가? 커피, 담배, 그리고 알코올이 있습니다. 딱 봐도 안 좋은 것들이다, 맞죠? 반대로 권장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어떤 영양분을 권장하는가? 칼륨을 권장하면 좋습니다. 칼륨에 어떤 성질이 있었습니까?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키려는 성질이 있었다, 맞죠? 그렇다면 칼륨이 많이 든 식품은 뭔가? 야채와 과일입니다. 이렇게 제한해야 할 것과 권장할 것을 알아봤습니다. 간질환 식이요법 보겠습니다. 간질환은 기본적으로 골고루 잘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 간은 손상을 받았을 때도 회복이 뛰어난 조직으로 봅니다. 회복을 잘 하려면 골고루 잘 먹어야겠다, 맞죠? 뭐를 골고루 잘 먹으면 좋은가? 고탄수, 고탄수화물, 그리고 고단백질, 그리고 고비타민,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을 골고루 잘 먹는 것이 간의 회복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 잘 먹는 건 아니고 당연히 제한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뭐를 제한해야 되는가? 지방을 제한해야 됩니다. 지방을 왜 제한합니까? 간에서 이것을 생산한다, 맞죠? 담즙을 생산한다, 맞죠? 간에서 생산하는 담즙은 뭐의 소화에 관여합니까? 지방의 소화에 관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간이 아프면은 담즙을 잘 생산할 수가 없겠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지방을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알코올을 제한해야 됩니다. 간이 무슨 기관입니까? 해독기관이다, 맞죠? 알코올을 해독하는데 간이 안 좋은데 알코올을 집어넣는다? 완전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거다, 맞죠? 그리고 염분을 제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뭐가 튀어나옵니까? 배가 튀어나오는데 배에 수분이 차서 그거를 복수 찼다고 표현을 합니다.
염분은 수분을 머금고 있으려는 성질이 있다고 했다 맞죠? 그래서 염분을 제한합니다. 이렇게 간질환 식이요법 권장할 것과 제한할 것을 알아봤는데 주의사항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단백질을 권장한다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단백질을 제한해야 되는 간질환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제한해야 되는 간질환이 뭐냐? 간성혼수입니다. 간성혼수일 때는 단백질을 제한해야 된다. 자, 간성혼수에 대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간성혼수를 알려면 암모니아라는 물질을 알아야 됩니다. 암모니아가 뭔가 단백질 노폐물 중에 하나가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독성이 강합니다. 독성이 강하고 우리 몸에서 배출이 잘 안 됩니다. 독성이 강하고 배출이 잘 안 되는 물질을 우리 몸이 가지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아니다 맞죠? 그래서 암모니아를 독성이 덜하고 부담이 적게 바꿔줍니다. 그게 어떤 물질인가? 요소입니다. 요소는 암모니아랑 다르게 독성이 약하고 배출도 암모니아에 비해서 쉽게 됩니다.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딘가? 간입니다. 요걸 간에서 해독작용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간이 너무 안 좋을 경우에는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기가 어렵겠다 맞죠?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지 못하면 계속 배출이 안 되고 우리 몸에 쌓이게 되고 그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뇌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암모니아가 뇌까지 올라갔다 우리가 혼수 상태가 올 수 있는데 그것을 간성혼수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간성혼수 환자들은 뭐를 제한해야겠습니까? 암모니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단백질을 제한해야 되는 겁니다. 위절제 후 식이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는 언제 절제를 할까요? 위암과 같은 악성 종양일 때 절제를 한다 맞죠? 그런데 위를 절제했으면 요걸 조심해야 됩니다. 덤핑 증후군입니다. 덤핑 증후군은 다른 말로 급속 이동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뭐가 급속도로 이동하는가? 음식물입니다. 원래 음식물은 위를 거쳐서 소장으로 내려가는데 위를 절제를 했으면 어떻습니까? 위를 거칠 틈이 없이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겠다 맞죠? 음식물이 갑작스럽게 소장으로 내려오면 소장은 갑작스럽게 음식물을 흡수를 하게 되고 갑작스러운 음식물의 흡수는 이것을 일으킵니다. 고혈당.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고혈당은 우리 몸에서 갑작스럽게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다 보면 저혈당이 또 온다 맞죠? 고혈당일 때도 어지럽고 저혈당일 때도 어지럽고 이것이 덤핑 증후군입니다. 그렇다면 덤핑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기를 해야 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단 음식을 제한해야 됩니다. 단 음식이 많이 든 영양분이 무엇인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소화가 빨리 되고 흡수도 빨리 돼서 고혈당을 빨리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분을 권장할까요? 제한할까요? 제한합니다. 물을 많이 먹을수록 음식물이 빨리 내려간다 맞죠? 그리고 단백질은 권장합니다.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위해서 단백질은 권장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쭉! 남은 것 보겠습니다. 헷갈리는 게 두 개입니다. 먼저 지방. 권장일까요? 제한일까요? 지방은 권장입니다. 지방은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고 내려가는 게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권장을 합니다.
자세를 보겠습니다. 자세는 앙화위일까요? 반자위일까요? 자세는 앙화위를 취해줘야 됩니다. 앙화위가 어떤 자세입니까? 누운 자세 아닙니까? 아니 무슨 밥을 누워서 먹습니까? 아니죠. 보통은 앉아서 먹는다 맞죠? 앉은 자세는 반자위입니다. 밥은 앉아서 먹어야지 잘 내려가는데 왜 덤핑 증후군은 누워서 먹는가? 덤핑은 뭡니까? 너무 빨리 내려가서 문제다 맞죠? 천천히 내려가라고 누워서 먹습니다. 설사 장수술 식이요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헷갈리는 거 위주로 보겠습니다. 섬유질과 발효식품이 있는데 권장을 할까요? 제한을 할까요? 정답은 제한입니다. 평소에는 요 두 개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제한을 하는가? 섬유질부터 보겠습니다. 섬유질은 이동할 때 장벽을 끌으면서 지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평소에는 구석구석 낑긴 똥을 잘 빼주는 겁니다. 구석구석 낑긴 똥을 잘 빼줘 변비를 예방하는 성질이 있는데 설사일 때 장벽을 긁으면서 지나간다? 별로 안 좋겠다 맞죠? 그리고 섬유질은 건더기를 많이 생성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건더기가 많아지면 변의 양도 많아지고 대변이 잘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 건더기가 많아지면 이것은 도리어 감염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질은 권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발효식품이 있다 맞죠? 발효식품 이것도 평소에는 참 좋은데 가스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설사와 장수술에는 별로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결핵 시기를 보겠습니다. 결핵은 골고루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열량, 고단백, 그리고 무기질과 비타민도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헷갈리는 것, 지방은 권장을 할까요? 제한을 할까요? 정답은 권장입니다. 지방은 보통 제한하는 경우도 있던데 왜 권장을 하는가? 결핵균에 대해서 알아보면 결핵균은 처음에는 우리 폐를 주로 침범을 합니다. 근데 폐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 구석구석을 침범을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몸을 서서히 축나게 하는데 이를 소모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다 잘 먹어야 되는 이유가 지방까지 포함해서 왜? 소모된 우리 조직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병 시기 마지막 통풍을 보겠습니다. 통풍의 뜻을 보겠습니다. 앞을 통해 바람 풍자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가 통풍입니다. 그렇다면 아픔을 유발하는 물질은 뭔가? 요산입니다. 요산이 과다하게 형성되어 배설에 장애가 있으면 관절에 요산이 쌓이게 됩니다. 요산의 형태는 바늘과 같다고 합니다. 바늘이 관절에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통풍을 막으려면 요산의 형성을 막아야 되는데 요산을 생성하는 물질이 퓨린입니다. 그래서 퓨린을 제한하는 시기를 해야겠다 맞죠? 근데 이 퓨린은 어느 식품에 많이 들었는가? 고단백 식품과 술에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고단백 식품, 단백질이 많은 식품 중에 특히 어디에 많는가? 오징어, 새우, 조개, 등푸른 생선에 많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징어, 새우, 조개, 생선 딱 술안주 아닙니까? 수업 못하겠다. 술 먹으러 가야겠다. 잘 묻다. 이제 마지막 요산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도 있답니다. 이름을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알로푸리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병별 식이요법이 끝났고 기초 영양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다른 과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